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장 이웃나라인 일본만 봐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남미, 그 중에서도 페루 걱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스웨덴 정부에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닭똥을 뿌리고 있다, 이태리 정부에서 마피아들의 감염 위험에 수계급 보스들을 석방시키고 있다는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중남미 국가 페루에서는 경찰관들이 관을 들고 나와 길에서 춤을 추는가 하면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검사를 요구하자 해주지 않자 불만을 가진 이들이 힘을 모아 70명의 희생자를 낳기도 했다는데요. 진짜 일본, 이태리, 스웨덴, 페루까지 어디 하나 제대로 똑부러지게 대응을 하는 나라가 없네요. 진짜로 대한민국 사람이라 이렇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페루 사람들의 행동 양식,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우리나라에서 상황이 안정화되었다고 다른 나라들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중남미에선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 부족이 심각한데요.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4월 초까지만 해도 페루 대통령은 의료강국, 세계 최고의 방역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신속한 대량 검사를 위해 한국에 진단키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국이 내린 결정을 따라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해 좋은 성과를 낸 것을 축하드린다며 세계가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페루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수 있어 한국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처럼 페루도 신속하게 대량의 진단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한국의 기술력, 특히 진단키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하셨네요. 의료 선진국 한국을 찾아오신 걸 보니 일단 번지수는 잘 찾아오셨습니다. 한국 또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우리 방역 및 치료 경험과 임상 데이터 등을 페루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진단키트 지원 등 바스카라 대통령의 요청에 적절한 지원과 함께 페루 측 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의료기기 등도 가능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랬던 페루는 이 모든 상황을 뒤로 한 채 중국의 진단키트를 수입했습니다. 네? 중국 거요? 아니, 번지수 잘 찾아오셨다가 왜 마지막에 3000%로 빠지시는 거예요? 품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중국에서 공짜로 진단키트 몇 개 준다고 하니까 중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한 것입니다. 미국의 뒷마당으로 여겨지던 중남미에 대한 공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중국은 미국이 이번 사태에 자국 위기 대처에 허덕이는 사이 중남미에서 존재감 확대를 꾀하며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페루뿐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전세기를 띄워 중국 의료장비 등을 열심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장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동네 마트 시식코너라도 가서 시식 한번 해보면 미안해서라도 구매할지 말지 고민해보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사람의 심리를 노리고 중남미 국가들에게 진단키트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중국에서 진단키트 공짜로 몇 개 받아봤는데 이 중남미 국가들이 막상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매한다고 하기 민망해지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위기에 직면해 의료진이 사용할 보호장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남미에선 중국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찬스다 싶은 중국이 이들 국가에 의료장비를 기부하거나 수출하면서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도 잇따라 중남미 정부에 마스크 등을 기부했습니다. 무상으로 받았든 돈을 주고 샀든 중국의 의료용품을 확보한 나라들은 중국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은 중국으로부터 진단키트 5만 개를 기부받은 후 트위터에 그라시아스
차이나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델리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 트위터에도 그라시아스 차이나라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중남미 국가 여러분, 감사 인사는 다 사용해보고 사용 후기 작성하실 때 말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남미에서도 중국산 제품의 품질 등을 두고 잡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고르 마토비치 슬로바키아 총리는 중국에서 진단키트를 1톤이나 샀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 다뉴브강에 바로 던져버려야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스페인 정부에서는 진단키트의 정확성이 30%에 불과해 반품하겠다고 밝혔으며, 스페인 임상미생물학회는 긴급 성명을 내 해당 회사에 진단키트를 쓰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체코가 중국에서 수입한 진단키트도 말썽을 일으키긴 마찬가지입니다. 진단키트를 사용해본 지역의 위생학자들은 중국에서 주문한 30만 개의 급속 진단키트 중 80%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감염 초기 단계일 때 바이러스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코 국립공중보건원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한 진단키트는 항체를 검출하는 기술에 기반해 인체에서 항체가 검사되지 않는 감염 초기 5일에서 7일 이내에는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기 그 5일이나 7일 이내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없고 진단키트의 진단성이 30%면 그냥 낯빛 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거 해서 뭐예요? 진단도 못하는데. 이렇게 진단키트에 이어 중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페루에서 이번 사태를 악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페루에서 훔친 이번 사태의 진단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이번 사태의 감염을 걱정하는 두 여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진단검사를 해주기 위해 신속 진단키트를 빼돌렸다면서 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중국인 범죄자 아주 지능적입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연구소에서 신속 진단키트를 훔친 뒤 집집마다 돌며 불법으로 이번 사태의 검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각 가정으로 방문해 검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진단 정확도 30%짜리 진단키트 가지고 뭘 진단하겠다고 가정 방문 서비스까지 진행하십니까? 방문 판매원이세요? 방문 판매하시려면 사업자 등록하시고 품질 좋은 한국산 화장품 같은 거 가지고 사업하시지 불법을 왜 합니까? 이렇게 중국산 진단키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페루에서 한밤중에 경찰관들이 관을 들고 거리로 나와 한바탕 춤판을 벌였습니다. 관을 들고 춤을 춘다고 하니 좀 오싹한데요. 페루 북서부 지역의 일부 경찰관들이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주택가를 돌며 춤을 춘 것입니다. 남미에서의 사후가는 삶의 연장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경찰분들이 저런 퍼포먼스를 한다면 정서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광경입니다. 일선 경찰들은 저렇게 열심히 이번 사태를 막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들도 이번 사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페루에서 이번 사태의 감염증에 경찰관 1300명이 걸리자 내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감염을 예방하고 막아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관련 부정 때문에 대량 환자가 발생하자 사임을 표했고,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은 모란 내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요로는 지난달 16일 페루 전역에 봉쇄령이 선포된 이래 이노스트로사 보건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사퇴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가 무섭기는 수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루에서는 교도소 내 감염자가 세상을 떠나자 항의하는 수감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의 한 교도소에는 수감자들이 이번 사태의 감염 위험이 큰 교도소에서 내보내달라고 요구하며 교도관들을 상대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군과 경찰이 투입돼 수시간 만에 안정세를 되찾았으나 이 과정에서
수감자 9명이 세상을 떠나고 수감자와 교도관, 경찰관 등 67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수감자들도 불안할만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페루 전역 교도소에는 지금까지 600명이 넘는 수감자와 교도관 등이 이번 사태에 감염됐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사건이 벌어진 페루 교도소는 정원이 1100명이지만 현재 5300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희생자를 제때 수습하지 않아 감염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페루 일선 경찰관들은 관까지 들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내무장관은 부정부패로 물러나고 정부는 중국이랑 한국 사이에서 간보다가 그거 몇 개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중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참 잉카 문명으로 찬란한 역사를 꽃피웠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 진짜 대한민국이 잘 살 때 태어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을 겪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든 공짜 와이파이가 콸콸 터지고 먹을 거, 입을 게 넘쳐납니다. 저렴한 가격에 깨끗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산에는 나무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